서울이 채 눈뜨지 않은 시간. 새벽 5시. 이곳엔 벌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렇게 많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되죠. 이곳엔 애틋한 눈물의 만남이 있고 마음 설레게 하는 그리움도 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이고지고 살았던 우리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 아날로그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고, 그러니까 다른 터미널들이랑 다르게 다른 터미널은 막 이렇게 자로젠들 되게 막 번듯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전국 110개 도시, 구비구비 읍면까지 이어주는 서울의 또 하나의 관문 동서울 터미널. 그 숨가쁜 72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평소에 동서울 터미널이 시속 80km였다면 지금부턴 100km라고 할까요?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부터 구비구비 읍면 소재지까지 전국 110개 노선을 운행하는 이곳엔 주말을 맞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분주한 걸음 속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저씨가 눈에 띕니다. 여기요? 예. 여기 글씨가 저 전화 좀 해볼게요. 네 하세요. 문진 지쳐 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지명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고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네요. 용원 맞아요? 용원? 그거 끊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시 40분 차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인근에 가시려고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네. 여기 가시려고요. 여기요. 여기 내 친구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고 뭐 마땅한 일 있으면 거기서 하고요. 친구분은 어떤 일 하세요? 친구가요? 네. 친구가 한국말은 무슨 중국말은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어요. 아직 우리말도 서툴지만 그래도 꿈을 안고 찾아온 고국당 코리안 드림을 실은 버스가 동서울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번잡스런 터미널 그 한쪽에서 공부 삼매경에 빠진 남학생이 보이네요. 차 기다리면서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예. 아, 시험이 다음 주부터 있어갖고. 그러면 가면서도 책을 놓을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지금 레포트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니까 무리해서 저도 가는 건데 갈까 안 갈까 진짜 생각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거라. 하고 가서 쉬어야죠.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
이 청년은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매표소에 지금 표 끊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표를 끊어야 이제 취직을 한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처럼 이 젊은이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이 함께 있는 동서울 터미널. 2층은 대도시로 가는 고속버스 매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끊은 이분들. 웃음꽃이 멈추질 않네요. 지금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다 초등동창에. 아, 동창회이세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합성해야 올 거니까 서울에 있는 동창만 만나가는 거지. 몇 년 만에 가시는 거예요? 이따금씩 가는데요. 30년 됐나 우리? 아, 1년에 딱 2번. 30년 전 코 흘리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동창회 가시는데. 나는 좋은데요. 서방님이 약간 생각더라. 수강님도 하루 정도 좋다 그래. 아니 약간 보내주면서 그런데 어쩔 수는 없고 그지? 우리 뽑기 하자. 누가 앉을래? 고향행 티켓은 중년의 이들을 어느새 30년 전 초등학생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생각 잘했다. 나 짝 있다. 누가 내 짝이야? 나는. 영사. 내가 짝이야. 됐으면 좋겠지. 야, 너 둘이야? 그러기만 해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됐네. 아니나 그걸 기대하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너랑 앉아야 되는데 홍선이랑 앉더니 거기 거기서 싸울 뻔했다. 바빠서 오래돼서 다 잊은 줄 알았던 어린 시절. 지금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이렇게 추억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벌써 20분째. 이 어머니는 누구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나요? 뭐 사랑스럽지 뭐. 일찍 뭐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고 그 어린 거를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걸 길러 가지고 그래서 출가시킨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도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도 출세해가지고 보람으로 살아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장학생으로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그래도 엄마를 하늘같이 생기고 잘 커진 것 같아요. 아, 아들 왔네. 아들 우리 아들. 아니 어머니가 아드님 자랑이 많으시던데. 아주 효자라고. 아이,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한번 해봤는데 좋죠. 오늘 저녁에는 가족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신의 이름 석자 대신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20년. 그 세월을 알아주는 아들이 있으니 어머니는 든든하시겠죠. 우렁찬 군가 소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해병대 이등병. 한 번이라도 좋은 추억을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해서 해병대에 만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해병대에 만한 이제 특유의 옷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지난 100일.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벌써 마음은 고향집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님 얼굴 딱 보면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할 것 같아요? 우선 부모님은 저를 보고 당연히 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 한번 부르고 그냥 큰절 한번 올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호응하고 싶습니다.
버려? 지금 버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하루에 버스 1120대. 이용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동서울 터미널. (1988년) 마장동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생긴 이곳은 서울 동북부 지역과 지방을 잇는 또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자리가 없을걸요? 아니에요. 저 티켓 있는데요. 아니. 시간 오면은 권한이가 없어요. 빨리 오셔야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잘못 와가 틀린 차 들어와요. 시간이 지금 1분이 지났다 아닙니까? 시간이. 출발 시간. 우리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데. 없어요? 해운대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이제 8시 20분 차가 이 차 8시 20분에 울산 가는데 울산에서도 부산 가는 울산만 가는데 금방 그 차 그 앞에 앞차를 울산 좀 기다려 해가지고 뭐 현대까지 가든 해야 돼. 그래 타고 가시는 게. 부탁해 주세요. 외할아버지 칠순잔치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 손주는 금세 풀이 죽었습니다. 그럼 뭐 바빠 바람 덮고 이제. 먼저 제가 하모니카를 연습했는데 하모니카를 불어드리려 했는데 불어드릴까 봐. 그 할아버지한테 불어준 하모니카 우리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 생신 선물 살짝 들어볼까요? 그 어떤 음악보다 따뜻한 소리. 이 연주를 부디 할아버지도 들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23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는 이창례 할머니. 손바닥만한 이 가게를 얻기 위해 2년 동안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한쪽에 10군데, 남자 거 10군데, 여자 거 10군데, 저쪽이 20군데, 저 2층에 그거를 하고 나면 옷이 다 젖고 그때만 해도 옷이 젖으니까 젊으니까는 기사들이 막 쌍 소리를 하고 이라고 그것도 꾹꾹 찾고 했어요. 이거 하려고. 떠나도 또 돌아오는 버스처럼 할머니는 오늘도 동서울 터미널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시 막차가 끊기기 5분 전. 해운대 기장 자주선이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으로. 이시야 뒤쪽에 강국 들었습니다. 터미널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늦게 오는 손님보다 더 애가 타는 건 바로 이분 아닐까요? 벌써 3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전재모 소장인데요. 자, 타세요. 몇 분 남은 데는 안 돼요? 아니요. 예, 바쁘시네요. 아, 정신 없습니다. 자, 출발. 드디어 12시. 마지막 버스가 동서울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갔어. 시간 안에 와야지. 바쁜데 뭐. 시간 안에 와야지, 시간 안에. 차 들어간 사람들은 막차 가버렸어. 나 진짜 울 것 같아.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친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아, 영화제 스텝인데요.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요? 일하다가 왔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가 있는데 춘천에. 자칫하면 영화제 구경도 못 해볼 위기입니다. 영화제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서울 사무실에만 있으니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춘천행이 좀 되게 힘들었던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또 못 된 거죠, 탈출구가. 그렇죠. 설레임과 아쉬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터미널의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 동서울 터미널에 고단한 하루가 아침을 재촉합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일까요? 아가씨 표정이 사뭇 긴장됐는데요. 그 저기 동성평 아가씨 찾으러 왔네. 동성 잊어먹었어. 아이 아가씨야 아침부터 갈 사람이 잊어먹고 일로 와. 새벽 부지런을 떨게 한 첫 차 승차권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구나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부산에서 차 타가지고 4시쯤 도착해서 밖에서 있다가 왔어요. 어딜 가시길래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니, 철원에요. 철원에 왜 가세요? 남자친구 면회하러. 예요. 2달 전 입대한 남자친구를 위해 무거운 줄도 모르고 부산서부터 들고 온 선물. 물론 가장 큰 선물은 매일매일 그리워했던 마음이죠. 살 수 있는데 이거 부산부터 들고 왔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부산부터 들고 왔어요? 네. 뭐를 보셨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 찍고만 눈 있으면 눈 가지고 놀라고요. 부산에 눈 잘 안 오잖아요. 새벽 어스름에 당신보다 무거울 것 같은 짐을 지고 길을 나서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옷이에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어떻게 계속 가져오셨어요? 저 시장에서. 평화시장이요? 예. 20여 년간 철원행 버스를 타고 장사를 한 할머니. 하지만 정말 가고픈 곳은 따로 있으십니다. 필요한 때 흥남 부두에서 막 배를 실어 날리는 바람에 속초에 떨어져서 이렇게 저 혼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댁은 있는데 친정은 없지. 평생 친정이 없다는 게. 예, 그게 뭐 돈도 뭐 벌어도 부자는 아니래도 이렇게 벌어봤고 활동도 해봤는데 그게 제일 부럽지. 친정이 남들이 애기 데리고 친정에 간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게 매일 때 같은데 안 잊어져. 죽으면 잊혀질까? 잊혀질 수도 없고. 헤어진 가족만큼 인생에 큰 짐이 또 있을까요? 버스만 타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그리움만 쌓아갑니다.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이 전부인 터미널. 그래도 이곳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한다는군요. 전부 어디? 안 사셨죠? 표로 사셔야 돼요. 사셔가지고 표를 아무 줄이나 쓰시면 돼요. 승총 35번이고요. 네. 자, 우리 대구 2층 가셔야 되는데. 대구 2층 가시면 누가 나오셨구나. 구민은 여기. 어디? 구민은 여기 사시면 되고. 대구 2층. 거의 쉴 새가 없으시네요. 말 붙이기가 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분이 모르시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또 제가 아는 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기휴가나? 정기휴가? 그럼 뭐 휴가 갔다 와가 또 만나야 되겠네. 거기다. 자, 재밌게 놀다 와. 예? 강원도 철원에서 2시간을 달려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승객들이 내릴 때 뭔가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그 형제 갖고 다 저기 아들 갖고 부인하실 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터미널 지하 1층은 기사님들의 쉼터인 기사식당이 있는 곳. 늘 변화무쌍한 길 위의 인생이다 보니 식사 시간도 취침 시간도 시계처럼 정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 뒤엔 이렇게 평범한 행복조차 놓아버린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시도 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침을 지금 이 사람 아침 지금 먹는 거 아니야? 12시. 그래도 가끔 이런 행운도 꿈꿔봅니다. 로또 사셨어요? 예. 매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특별히? 아니요. 이따 매일은 안 사고요. 오늘 좀. 네, 꿈이 좀 좋다 그러는 나는. 됐어. 로또 되시면 일 그만두실 거예요? 그래도 저 평생 직장이니까 해야죠. 차가 밀리지만 않는다면 보통 1~2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럴 땐 안전운전을 위해 토막잠이 최고죠. 무거운 눈꺼풀 위로 삶의 무게가 내려앉습니다. (15년) 전부터 동서울 터미널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구두방. 구두는 때론 그 사람의 살아온 내력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터미널에서 고급 승용차 보기가 힘들듯이 이곳에 오는 구두도 고된 생활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구두 한 켤레에 담긴 우리 시대,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기 어떻게 느끼세요? 경기 좀 손님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이나 들어온 손님들의 얼굴이 작지 않고 조금 조바심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정규직이 없고 비중이 되었다 보니까 앞으로 그 살아가는데 불안한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주문해서 돈도 좀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사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선수가 우승하던 날 전남 장성에서 서울로 왔다는 아저씨. 때 빼고 광내던 손엔 어느새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았습니다. 19일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손 보면 어떠세요? 예? 손 보면 어떠세요? 정부 여당이 손 보면 좀 손을 안 줬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을 손 닦았을 때 손님들이 오면은 장갑 끼고 닦아드려요. 다른 사람의 삶을 윤기나게 해주는 손, 그 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신 걸까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는데요. 할머니, 예. 누구 찾고 계세요? 할아버지요. 아니 이 양반이 같이 들어오다가는 어디로 가갖고는 차표도 못 보세요. 어디 가지 이 양반이? 근데 내 혼자 타고 가는 것도 안 되고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저기서.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평성 가야 돼요.
아우 어디 갔다 왔어요? 아우 사표 끊어야지 뭘 끊어? 뭐 8시에 간다는 걸 뭘? 끊었어요? 그 자석이 때. 자석 때. 어느새 차표까지 끊어오신 할아버지. 평생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챙기며 살아오셨겠죠.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도 타야지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할머니가 은근히 손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딸이 딸 낳고 아들을 낳았고 돌잔치 된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들이 참 네. 아주 애들이 노래도 잘 불러주고 지네 누나가. 따님이 아들 낳았어요? 예. 딸 셋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돌아보면 울퉁불퉁 비포장 길도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고속도로 부럽지 않은 인생 아닐까요? 겨울이 깊어가는 비가 내린 일요일. 들뜬 여행객들의 목소리에 터미널은 늘 왁자지껄합니다. 담배가게 아저씨는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봐도 설레이신다는데요. 확실히 터미널에 오면요, 사람들 표정이 다 밝은 게 어디 여행 가거나 좋은 곳 가거나 이렇게 설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고향에 가든지 저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딱 이북, 평양. 그럼 그 평양의 기억이 좀 있으세요? 다 있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뭐 있을 거 다 있지. 뭐 잊어버릴 게 뭐 있어. 어떤 기억이 생생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대로 저희 평양에 가서 내려놔도 웬만한 데는 다 찾아가. 그 정도로 생생해. 뭐 많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고향에 대한 저희 그 아련한 생각들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10살 어린아이는 어느새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노신사가 됐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아저씨가 고향행 티켓을 갖는 날은 언제일까요? 터미널 1층에 자리하고 있는 헌혈의 집. 갈수록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마음 한켠 내놓는 일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이곳에서 헌혈 데이트를 하러 왔다는 커플을 만났습니다. 돈 안 들고 남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이렇게 오는 거 하고 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분이 같이 오는 거하고 좀 느낌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헌혈하는 동안 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끝나고 이제 같이 또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오는 게 같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잠시도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더구나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는 터미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용기가 더욱 예뻐 보입니다. 여기는 스피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셔서 바로 차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먼저 헌혈자분 오시면 물으는 게 차 시간이 언제입니까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차 시간에 항상 저희는 매여 있고 또 헌혈 종류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 지금 요게 됩니다.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랑은 더할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넓어진다고 했던가요? 덕분에 올겨울이 그리 춥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천서 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친 서울살이에 잠시 충전을 하러 내려갔던 장동엽 씨. 얼굴이 한층 밝아진 것 같네요. 사실 다음 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예. 그때 말한 것처럼 이 시간에 이렇게 고향 갔다 오는 건 사실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죠, 약간. 네,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으세요? 예. 훨씬 우선 피곤한 것도 없고 마음 정리도 되고 훨씬 낫죠, 안 가는 거. 안 갈까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였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요일 저녁. 터미널의 시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나흘째 이어진 철도 파업으로 동서울 터미널도 비상입니다. 승객들이 도로로 몰리면서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이상 정체되는 상황. 그 길을 뚫고 멀리 울산에서 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하모니카는 실수 안 하고 잘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가 뭐래요? 하모니카 불렀더니?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서 잘한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고향길. 어머니는 그 길에서 작은 깨달음을 풀어놨습니다. 결국은 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언젠가는 서울은 도착할 거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40인데요. 이제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조급하지도 않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거든요. 오늘 버스도 그런 것 같네요.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갈게요. 안녕. 속도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소중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승차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분식 가게. 기사 식당까지도 가기 바쁜 기사님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5분 이내로. 5분 이내로? 뭐, 백반? 국수? 삶은 거? 이곳의 관건은 스피드. 국수 한 그릇이 1분이면 오케이입니다. 국수 먹는 거 찍는 거예요? 5분 내로를 왜 찍냐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아 지금 저 차를 지금 50분에 돼가지고 7시 40분에 되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7시 차인데 40분에 8시 40분에 차를 대야 되는데 지금 굶으면 그냥 가기 그렇고. 어찌나 급한지 단 3젓가락에 국수 한 그릇이 뚝딱인데요. 아유 지금 늦었어요. 저 물 좀 줘요 물. 그래도 고마운 인사는 잊지 않습니다. 자, 잘 먹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출발 시간을 지켜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삶. 지금 이거 청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도 못하고 그냥 막바다 손님께서 그냥. 그 믿음을 안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지는 일요일 저녁. 하차장 한쪽에서 마치 조선시대에서 걸어 나온 듯한 범상치 않은 복장의 어르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구 기다리시나 봐요. 예. 스님 마중 나왔습니다. 스님이요? 스님이 함양에서 교육 마치시고 올라오시는데 시간이 돼서 마중 나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도 마치 그곳이 제자리인 양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기다림에 몸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차가 많이 밀려서 정체되거나 이러면
시간이 다 기다려야 돼요. 제 지금 6시 50분에 도착해야 할 차가 아직 도착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릴 만큼 만나는 그 얼굴이 훨씬 더 반갑고, 아, 무사히 오셨구나, 고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알았어요. 내가 글로 갈게요. 긴 기다림에도 마침표가 왔나 봅니다. 아, 요 뒤에 가시는가 봐요. 네, 갈게요. 네. 이쪽이요. 기다린 만큼 반가움은 2배로 커졌습니다.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인연들이 서로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늦으니까 막 전화들도 하고 뭐 기다려, 뭐 기다리지 마, 빨리 밥 먹어, 뭐 얘야 걱정 마, 막 이런 전화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아, 가족이 없는 사람 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으면,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할 지혜를 이곳 터미널에서 배웁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통과하는 차량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러야 하는 주유소. 아유,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유, 11시까지 마치냐고. 내가 막차야. 아니에요. 마지막 계획인데 뭐 11시 다 되네. 아직 못 들어온 차들 많은데 비리마켓에서 그런가봐요. 얼마나 막히는지 대전서부터 여기까지 꼭 막힌 거야. 막차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도 시간 11시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닫아야 돼, 학교. 11시 퇴근 시간에 맞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낭패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차 있으면 기름 못 넣었을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달려왔는지 아세요? 고속 마감합니다. 워낙 장거리를 달리는 버스들이다 보니 하루 한 번 주유는 필수. 그러다 보니 이렇게 퇴근 시간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나마 5분 거리에 기숙사가 있다는 게 다행이죠. 365일 쉬지 않는 터미널처럼 살다 보니 피곤이 수세미로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고 씨가 이 낯설고 쓸쓸한 객지 생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달 되면 딱 2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비정규직이 2년이 한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재계약을 해줄지 그게 또 조금 걱정이죠.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해준다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요.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때론 꿈이 희망보다 유혹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세상. 그래도 땀 흘린 날들이 있으니 희망의 터미널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막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보요? 네. 아 근데 표 안 끄다는데. 시간 안 됐다. 빨리.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아니 예약 주면 된단 말이야. 진짜 돈이 없네. 인터넷 예약을 했다고요. 저기서 금방 끊으면 이제 1분만.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가 되면서 인터넷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돈 뽑아 가야겠다. 시골 손님이 많은 이곳에선 그리 익숙한 풍경은 아닙니다. 59분 거 예약했는데 57분 거 예약했다고요.
정시 출발이 기본이긴 하지만 마지막 손님을 기다려주는 인정만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안전을 하고 조심해 가. 자, 고생하고 출발. 빗길을 조심하고 출발. 드디어 동서울 터미널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 막차 보내시니까 좀 한가해지셨어요? 이때쯤이면 전재모 소장도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 한숨이 절로 나네요. 그 막차 손님을 태워서 보낼 때 기분은 어떠세요? 저 아쉬운 건 많이 남죠. 아쉬움? 아쉬움 많이 남죠. 어떤 아쉬움? 근데 저 승객들이 다시 우리한테 올까? 다시 올까? 안 올까? 아쉬움 좀 많이 남죠. 늘 누군가를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생활. 모두들 변하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생활에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허무해요. 어떤 꽉 찼다가 텅 비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무하지. 이 터미널은 게 원래 터미널은 곳이 북적북적 하다가 가버리면은 텅 비니까 허무하죠 그게. 그래도 그 안에서 내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알까요? 찰나로 스쳐가는 만남과 이별 속에서도 문득 그리움은 커져간다는 것을요. 월요일, 동서울 터미널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기지개를 켰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운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그렇죠. 열 때까지. 열 때까지 해야 돼. 첫 차 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주말 여행객들의 들뜸이 사라진 터미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여주, 이천 등 장거리 회사원들의 출근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직장이 서울이고 집이 이렇게 외곽인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게 더 좋아요. 네. 왜냐면은 대부분 다 직장이 서울인 사람들은 같이 다 몰려서 다닐 때 피곤한데 반대로 방향으로 갈 때는 교통도 편하고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경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장거리 출퇴근족들이 늘어난 것도 새로운 풍경입니다. 모처럼 군인 아저씨를 만났네요. 사실 이곳은 강원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휴가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관문인데요. 최근 신종 플루 때문에 휴가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휴가예요 이번에? 말년휴가. 말년휴가. 제대 며칠이나 남았어요? 9일 남았어요. 9일이요? 네. 사실 제대 앞에는 고민도 많이 들 텐데 걱정도 많이 될 텐데. 네, 당연히 되죠. 이게 어떤 고민? 어떤 걱정? 아, 진짜 복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 사진. 네. 지난 2년 자신을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견뎌냈던 시간들. 진짜 기다린다는 건 군대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여기서는 기다린다는 게 참 즐겁고 진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그런 설레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힘들 때 이 공간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국산. 어서오세요.
오늘 쉬신다던 전 소장님이 또 나오셨네요. 오늘은 원래 복장이 이 근무복은 아니시잖아요. 네, 아닌데 오늘은 그 상가집에 갑니다. 초사에 나가지고 상가집에 오늘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 저 길이라는 게 다 그 뭐 어렵지만은 끝나는 길이 아니고 여행의 목적이 그 힘들더라도 그 행복한 길이 됐으면 작은 바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늘 보내는 역할에서 오늘은 손님으로 가는 길. 먼 길 잘 다녀오세요. 촬영 종료 10분 전. 우리는 촬영 종료 시간인 2시에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병목지원 같은 데서 이제 차가 아주 잔뜩 모여갖고 그럴 때 지나가면 항상 답답하지. 그것처럼 인생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휴일날 차 안 밀리고 뻥 뚫리기는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쫙 뻗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보면 동서울 터미널은 출발지와 도착지만 이어준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꿈과 그 꿈에 도전하는 용기를 이어주고 그리움과 만남을 이어주고 헤어짐과 또 다른 설레임을 이어주는 동서울 터미널. 그곳에 지금 당신의 꿈이 도착했습니다. 주식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